오중환 선생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다혜? 다혜인데. 다혜 좀. 네, 들리세요? 예. 카메라가 낮춰져 막혀있네. 이제 잘 보이죠? 스탠바이가 이렇게 길어서 사람들이 안 하는 줄 알고 가겠는데 큰일 났네. 이게 미리 공고가 된 겁니까? 아니, 공부된 거 아니에요. 그 집에도 전화 온 거 아니에요? 다혜? 뭐. 다혜인데. 내 방금 전에 통화한 거에 왜 소리가 나지? 시작하시죠. 이거 통보된 게 아니라 이제 녹화에 가서 링크 네네. 거예요. 네네. 네, 오늘 그 주제는 우리 이술설 선생님의 전문 분야이기도 한데, 우리 큐레이션을 주제로 한번 얘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근데 우리 이 큐레이션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거에는 이렇게 종이 자료 혹은 책 같은 것을 모아가지고 혹은 지금 이수철 선생님의 집 뒤에 보면은 이게 오디오 혹은 비디오가 잔뜩 모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큐레이션이 있는데 우리 또 영어 선생님들이 이런 책이나 이런 종이로 된 학습 콘텐츠 외에 우리 또 웹상에 많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큐레이션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한번 그 웹의 콘텐츠를 어떻게 큐레이션 하시는가요? 제가요? 네네네. 웹 크리에이션이 기본적으로 웹상에서 크리에이션 하려면은 네네. 검색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인 검색을 하고 어디에 그렇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라든지 원하는 인포메이션이 있는가를 네네. 짐작하고 그 맵을 머릿속에 매핑이 된 상태에서 검색을 들어가야지 무작정 검색을 한다든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네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일단은 내가 찾고 있는 자료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만약에 그 학생들과 함께 팝송 수업을 하는 경우에 일단 구글이나 혹은 네이버 들어가서 팝송을 검색하게 되겠죠. 네. 근데 그때 검색해서 나온 자료가 있을 경우에 그때는 쓸 수가 있겠지만 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때 찾은 그 팝송 노래를, 그 똑같은 노래를 찾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큐레이션을 잘 해두면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효과적으로 자료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갈무리해서 갖고 있을 수가 있는가, 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역시 구글이나 혹은 네이버를 통해서 제가 찾고 있는, 예를 들어서 팝송 자료를 찾는 경우에 검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은 유튜브에 들어와서 유튜브에, 예, 제가 좀 화면을 공유를 할게요. 네. 네. 제 개인 사생활이 다 보이네요, 그냥. 지금 화면 공유 됐는가요? 화면 공유가 안 됐어요. 안 됐죠? 예, 예, 예. 화면 왼쪽 창에 화면 공유를 누르시고 한 번 더 네, 잠시만요. 하셔야 돼요. 네, 네.
네, 그 이제 그 화면을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일단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제가 요즘에 저기 그 좋아하는 노래가 When I'm Gone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그 컵송 한번 아세요? 컵송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폭송요? 컵송, 컵송. 컵으로 리듬을 맞추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들어본 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에나 켄드릭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예, 피치 퍼펙트라는 그 그룹의 가수 멤버인데 When I'm Gone이라는 팝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내가 검색해서 물론 이 노래를 이렇게 검색해가 나오는 경우는 좋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노래를 어떻게 내가 나의 자료를 갈무리해서 잘 큐레이션을 해두는가의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팝송을 내가 잘 간직해서 내가 간직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운받아야 되겠죠? 다운. 다운 받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운 받으면은 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왜 용량이 있으니까. 아니면 뭐 링크를 그려야 되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부하를 시키지 않고 뭐 서버라 네네. 용량의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링크, 네. 링크.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겠죠. 링크를 걸든지, 또 이수철 스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 구글 폼에 이제 그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튜브에 채널을 만든 다음에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런 방법을 한 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유튜브에 보시면 일단은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글에 계정을 만드는 게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구글에 채널이 있는데 일단은 구글에 계정이 있으면 이와 같은 계정이 있으면 저와 같이 채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뭐 스마트 보카 채널도 있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모동중 채널도 있고 또 잉글리시 그래머라는 채널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채널들의 저의 유튜브에서 찾은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갈무리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팝송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그 팝송이라는 채널에 이 노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만든 채널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네. 제가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들어 뒀는데 이 채널 중에 여기 오디오북이라는 채널이 한 게 있네요. 이 오디오북이라는 채널에 요 에나 켄드릭의 컵송, When I'm Gone이라는 컵송을 여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튜브 비디오의 아래쪽에 보면은 Add to, 우리말로 더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이 팝송을 플레이리스트로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대화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Create New Playlist를 누르면 여기에서 이제 팝송해서 팝송이라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팝송이라는 플레이리스트에 이 노래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면은 저의 이제 요 채널에 오디오빅이라는 채널에 들어가시면 플레이리스트로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저의 채널인데요. 유튜브에서 오디오북이라는 저의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 가시면 예, 기존에 그러면 넣어놨었던 거나요? 그 채널들은? 요것들인데 제가 지금 많은 비디오를 넣어놨죠. 예. 저희 채널에 요런 이제 제 이 동영상들을 넣어둔 겁니다. 지금 제가 요것들을 넣어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또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비디오 매니저에 이 비디오는 제가 넣어둔 비디오고요. 제가 직접 올린 비디오고 요것들은 제가 만든 비디오입니다. 제가 요즘에 뭐 이 수업 책을 전자책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전자책으로 쓰는 전자책 그걸 갖다가 제가 올려둔 겁니다.
이 수업책은 이미 그 카피라이트가 풀려서 프리북이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겠네요. 예. 그래서 예, 그걸 갖다가 제가 예,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북이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 34,000곡 정도 있잖아요. 오디오북하고 텍스트로 된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네요. 네네네. 예, 그리고 여기 비디오는 제가 만든 비디오고요. 제가 직접 제작을 한 동영상이고, 여기에 플레이리스트 가보면은 제가 방금 갈무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저도 팝송에, 예, 예. 작년에 한참 떴던 그 네네. 러닝이나 거꾸로 교실 같은 내용도 촬영해서 본인이 그런데 올려두고 네네네. 하거나 편집해서 공유해서 같이 해도 되겠네요. 편안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유튜브에 유용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저의 채널에 주제별로 채널을 만들어 놓고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둡니다. 그 채널을 만들어 두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 팝송을 찾은 다음에 add to에서 제가 아까 만든 여기 채널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팝송에 넣어둔 다음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오면은 나의 스튜디오에 오면은 비디오 매니저에서 플레이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팝송 한 개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유튜브의 동영상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무한대의 채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제별로 다양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교 채널에 한 가보시면 제가 모동중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기도 가보시면 제가 올린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이제 거꾸로 교실을 위해서 만든 동영상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만든 비디오들을 올려두고요. 네. 또 그리고 여기서 또 동영상들을 갈무리해서 예, 제가 애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좀 이제 수업 시간에 재밌는 비디오를 보여주기 위해서 퍼니 비디오를 한 개 갈무리해서 넣어두었습니다. 네. 저쪽에 그 만약에 채널을 네네.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려면은 그 네. 파티션을 네. 또는 그 테마를 어떻게 몇 개로 구성하냐에 따라서 효율성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영어 선생님들을 위한 그 파티션이라면은 요즘은 뭐 동영상 네. 위주의 어떤 컨텐츠들이 많으니까 네. 드라마라든지 팝송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스토리텔링 식으로 뭐 소스 페이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이라든지 그 테드라든지 그런 네네.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그렇죠. 효과적으로 뭐 그 학생들을 위한 또는 서로 교사들 사이 공유를 위한 채널을 좀 임팩트 있게 큐레이션해서 공유함으로써 좀 전파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유튜브의 채널을 주제별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해당 주제별로 다른 항목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해당되는 주제별 플레이리스트에 해당되는 동영상을 넣는 게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은 내가 예전에 찾은 그런 동영상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들을 관리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점은 유튜브는 무한대의 저장 공간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내가 이 하드 드라이브가 없어도, 예, 저장 공간이 없어도 유튜브에 그 구글에 그런 이제 웹을 마치 저의 것인 것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보니까 요즘은 또 영화도 아주 훌륭한 영화들도 2시간, 3시간짜리 영화들도 네. 고화질, HD 고화질로 유튜브에 네.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특히 뭐 인디 영화 같은 것도 많이 오고 네네. 들이나 선생님들이 보셔서 굉장히 감동적이고 교육적인 내용들, 자료적인 내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걸 그 한 분의 어떤 선생님이 아니라 다양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런 채널을 한번 만들어서 협업을 해서 재밌는 채널을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또는 연구회별로. 맞습니다. 우리 뭐 스마트 교육 학회에서도 스마트 교육 학회의 채널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구글 행아웃을 그 채널에 올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예, 이제는 뭐 누구나 이렇게 방송국을 차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유튜브에 올라 있는 수많은 채널들에 또 유용한 영어 교육을 위한 자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그렇게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제가 어떻게 플레이리스트를 관리했는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렇죠. 예,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채널 중에 영문법 채널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영어 문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료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제가 공유할게요. 화면을 네. 공유를 안 했네요. 화면을 공유해서 제가 사용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의 유튜브 채널이 보이시죠? 네. 예, 이 유튜브 채널은 요 메뉴에 있는 English Grammar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의문문에 대한 비디오를 제가 한 개를 모아뒀고 영어의 네. 품사에 대한 비디오를 이렇게 모아두었습니다. 음, 또 일반 동사에 대한 비디오를 이렇게 모아두었고요. 이걸 눌러보시면 일반 동사의 비디오가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은 제가 아까 이수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글 검색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모아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또 이전 화면 가보시면 이렇게 이제 뭐 시제, 뭐 불규칙 동사 이렇게 주제별로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조금 보기에 불편한 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렇게 또 나오지만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비디오를 보여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제가 혹시 그런 쪽에 만약에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제가 사이트 한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이트는 후자즈라는 사이트입니다. 후자즈. 이름도 어렵죠. 제가 원어민식으로 발음한다고 해봤는데요. 예, 철자가 보이시죠? 예, 후자즈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가서 이 플러스 버튼을 만든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한 다음에 구글의 플레이리스트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 연동되는 건가요? 구글하고? 그렇죠, 그렇죠. 역시 이해를 빠르게 하시네요. 제가 이게 잉글리시 그래머에 보시면 제가 시제를 모아두었습니다. 시제 학습에 대한 14개 비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요 플레이리스트를 후자즈에 가져온 겁니다. 여기 14개 비디오가 보이시죠? 네네. 예. 그래서 그 플레이리스트를 링크만 걸면은 여기에 와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 또 그러니까 이걸 또 인베드 코드를 또 제공합니다. 인베드 코드를 지금 프리뷰 화면을 네, 프리뷰의 그 UI가 네, 그 유튜브에서 보는 것보다 직관적이고 넓게 보이고 시원스럽게 보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큐레이션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유튜브가 기본적인 플랫폼이고요. 만약에 유튜브의 플레이리스트의 플랫폼이 내가 조금 불편하다 네. 하시는 경우에 이제 후자즈의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플레이리스트를 연동을 시키고요. 여기 보시면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통해서 공유할 수도 있고요. 이메일을 통해 붙일 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 인베드 코드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HTML 인베드 코드를 우리 이게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C 해서 복사해서 가져오면은 저처럼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이거 저의 구글 블로그입니다. 구글 블로그에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무래도 뭐 구글 블로그니까 궁합이 구글하고 유튜브하고 잘 맞겠네요. 네네네, 잘 맞죠. 이렇게 동영상, 네, 이거는 뭐 시제 부분이네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임베딩을 시켜서. 임베딩을 하면은 보기 쉽게 블로그에 갈무리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요 위에 후자즈가 잘 나와 있죠. 아주 보기 좋게 나와 있죠. 그대로 들어간 거네. 위에 아주 이쁘게 이렇게 동영상들이 보기 쉽게 네.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유튜브에서 한번 갈무리한 다음에 구글 블로그로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아주 구글 블로그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구글 블로그가 좋은 게 이렇게 HTML 소스 코드가 자유롭게 붙습니다. 사실은 이제 후사즈는 오늘 구글 블로그에서 제가 처음 해봤습니다만 네.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잘 되네요. 하지만 다른 블로그 플랫폼에서는 안 될 가망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 네네. 후자지가 그 구글 쪽을 최적화시켰다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예, 후자즈도 참 영리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따로 뭐 웹 저장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글에 그냥 플레이리스트만 프로그래밍으로 땡겨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가 유튜브의 플레이리스트보다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네. 그 간단하게 그 과정을 그 PDF 파일이나 한글 파일로 잠깐만 밑에다가 적어주세요. 나중에 여기. 후자자 말씀이십니까? 아니 방금 그 유튜브에 그서 카피해서 후자지 들고 갔던 과정이라든지 네. 다시 헤딩시키는 과정 같은 거는 동영상으로 또는 지금 설명으로 뭐 네. 하시더라도 보면서 하는 거하고 또 네네네. 따라하는 거하고 또 틀린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쉽게, 예, 지금 처음 보시고 쉽게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한번, 알기 쉽게 뭐 튜토리얼을 한번 만든다든지 기회가 되면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글 블로그를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학습 자료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웹 콘텐츠 혹은 디지털 콘텐츠들을 갈무리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 구글 블로그를 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자료들을 조직화해서 학생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블로그인데요. 저는 이제 이 구글 블로그에서 레이블을 통해서 구글은 요 레이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태그라고도 합니다. 이게 태그인데요. 이런 태그와 레이블은 같은 말로 쓰입니다. 요 태그나 레이블을 통해서 요 자료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제가 뭐 요 3학년 1과를 가르치는 경우에 3학년 1과의 그래머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에 넣어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레이블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아래쪽에 가보면은 이 부분이 레이블이거든요. 레이블을 두 개 걸어놨네요. LMS하고 M3L1 그래머하고 이 두 개를 레이블을 걸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레이블을 태그를 걸어두면 이 태그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관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의 동영상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또 따로 태그를 만들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의 비디오를 제 블로그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비디오라는 태그를 만듭니다. 이 비디오라는 레이블을 만들어서 또 비디오라는 태그의 레이블의 하위 태그로서 이러한 하위 레이블을 또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위 레이블에 해당하는 비디오들을 이 레이블에 넣어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콘텐츠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팝송에 관련된 것들은 이 레이블을 누르면 한꺼번에 쭉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한글 파일을 뭐 버스트 유어 윈도우라는 이 팝송을 한글 파일을 사진으로 프린트 스크린해서 올려둔 거죠. 올려두고 이제 팝송도 이렇게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 블로그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구글 블로그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그게 지금 보니까 저도 블로그를 만들어놨고 많이 활성화를 안 시키고 있는데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네, 보니까 우리가 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티스토리, 저는 네, 티스토리 쓰는데 티스토리 쪽은 광고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네, 네, 그 광고 위젯이 많아서 굉장히 보기가 흉할 때도 많고 그쪽 공간을 차지하느라고 내가 쓸모 있는 그 레이블들을 많이 붙일 수 없다는 그 위젯 같은 경우도 따로 붙이는 건가요? 예를 들면은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 그 위젯 그 번역 위젯을 넣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한국어로 할 수 있는 자동 위젯 같은 것도 그런 기능들이 있나요, 이게? 네,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멀티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한국어 만들면은 한국어 사이트로 연결되고 또 이제 영어 누르면은 영어 사이트 연결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또 구글 블로그 역시 뭐 번역 기능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구글은 예, 티스토리의 위젯들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구글은 텅 빈 공간밖에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구글 블로그의 운영자가 채워넣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다양한 위젯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네, 그 구글 블로그의 그 백엔드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블로그를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요걸 이제 뭐 블로그에 이게 프론트엔드입니다. 요런 뭐 광고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뭐 시험 삼아 한번 넣어본 겁니다. 어떻게 티스토리에 그 광고들은 거기에 블로그 운영자가 넣습니까? 티스토리에서 넣습니까? 히스토리에서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다양한 프레임들을 제공해 주지만은 그, 다음이 그 클라우드를 접었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저도 블로그를 한 15년 이상 했는데 네. 폐쇄됐어요, 드림이즈. 네네. 자료도 뭐, 물론 백업돼 있는 자료도 있지만은, 네네. 또, 다음의 티스토리도 폐쇄되지 않으라는 보장도 없고, 야후도 출시하는 마당에, 네네. 앞으로는 그, 세계 최고의 어떤 업체인 구글 거를 써야 되지 않나. 물론, 네네. 뭐, 내 정보 제공은 다 맡겨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그런 생각들도 들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쪽으로, 뭐, 이동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네네. 잘 아시다시피 구글 블로그는 거기 그 백업도 가능하고요. 그 백업을 해서 뭐 워드프레스로 옮기는 것도 아주 쉽고 또 이제 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비교적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텅 빈 공간밖에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들은 블로그의 운영자가 모두 다 채워 넣는 부분입니다. 광고마저 이제 뭐 이게 운영자가 채워 넣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구글에서 억지로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론트엔드인데 그 백엔드를 한번 조금 보여드리면 그 디자인에 가시면 이제 그 백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글 블로그의 백엔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 화면, 위젯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화면 공유해 주세요. 화면 공유가 안 됐나요?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나가면 공유가 잘 안 돼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저기 구글 블로그의 백엔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백엔드를 보여드리면 이쪽이 이제 이 블로그를 이게 프론트엔드입니다. 블로그에 보이는 전면부고요. 네, 요 위에 가서 디자인 들어가면은 블로그의 후면부 백엔드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뭐 위젯 같은 거를 넣기 위해서 혹은 레이블을 태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나와 있는 레이아웃 부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레이아웃을 누르면 뭐 아까 말씀하신 위젯이나 또 여러 가지 레이블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제가 넣어둔 거죠. 이게 모두가 다 위젯입니다. 물론 저 아래에 그 네. 트랜슬레이트는 재밌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요? 오른쪽 아래에 위젯 있네요. 트랜슬레이트.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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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맨 밑에.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넣어두었습니다. 혹시나 저는 이제 블로그를 주로 영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국인 사용자들이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을까 봐 싶어서 요 위젯을 넣어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 가젯 추가 이걸 누르시면 원하시는 위젯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젯이 있죠. 이런 위젯들이 있습니다. 뭐, 무들, 무들하고 또 비슷하네요. 뭐하고 비슷합니까? 무들. 무들은 이제 모듈을 이용하는 거죠, 모듈. 예. 모듈이나 위젯을 가져오는 그 왁구들이, 패턴들이, 네. 어딘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네네네네.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무들이나, 그런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공을 안 해줍니다. 무들도 뭐 맨 처음 들어가면은 텅 빈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텅 비어 있는 공간에 자기가 이렇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채워 넣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네. 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없으면 개인들이 가젯을 등록한 게 있습니다. 가젯 더보기. 네. 이게 기본이고요. 더보기 하시면 또 이게 더 다양한 게 있고 또 개인이 또 뭐 가젯을 만들어가 놓을 수도 있고요. 개인 가젯 등록이 또 있습니다. 가끔씩 이게 또 야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과감하게 누르지를 못하겠네요. 이게 맞아요. 네? 최근 이슈되는 네. 그 가장 검색이 많은 것들 위주로 소팅이 되니까. 네, 이게 가젯이 이게 외부인들이 이게 만든 거거든요. 외부 개발자가. 근데 이게 가젯들이 가끔씩 야한 가zet도 있어요. 야한 가젯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과감하게 클릭을 못 하겠고요. 네. 하여튼 이런 가젯이 아주 많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이게 넣을 수 있는 가젯이 다른 블로그 플랫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어, 네. 네. 혹시 또 저기 구글 블로그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또 있나요? 뭐 따로 이 구글 그 블로그 매뉴얼이라든지 시중에 네네. 구글 블로깅하는 방법에 어떤 안내서 가이드북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아, 저도 이제 그런 게 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게 왜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한국인들에게 구글 블로그가 인기가 없습니다. 아주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요. 구글 블로그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데 선생님이 만들면 되죠. 책 쓰면 되죠.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되지. 예, 제가 한번 책을 쓸 테니까 한번 맨 먼저 구입을 하시겠습니까? 아유, 얼마든지 한 10건은 내가 구입해드릴게요. 예, 예. 그리고 요 구글 블로그는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이 모든 것이 제가 만든 구글 블로그입니다. 예, 이게 보시면. 아니, 블로그를 한 개, 두 개 있는 무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가지 몇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니면 그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티스토리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계정에 한 개밖에 못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상의 계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가상의 근데 요거는 이제 한 계정으로 제가 무한대라고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운데, 일단은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속 여기 새 블로그 버튼이 보이시죠? 네. 주제별로 마치 유튜브의 채널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블로그도 블로그도 제가 무한대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제가 왜냐하면 무한대를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 블로그를 얘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아주 다수의 그럼 제가 몇 개의 지금 블로그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다 주제별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한번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첨부 같은 거는 얼마나 돼요? 문서 첨부. 문서 첨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게요. 그게 옛날에는 예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저는 첨부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해보시죠. 예, 제가 첨부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블로그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대용량이라든지 대용량 문서라든지 꼭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못 올라가는 것 때문에
국내 거를 거의 사용하거든요. 그게 참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부산 스마트 교육 스포터즈 이 사이트 보이십니까? 예.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든 구글 블로그입니다. 제가 이제 그 부산의 스마트 교육 체험관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또 우리 부산 스마트 교육 체험관에서 스마트 교육 스포터즈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예. 그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책자입니다. 작년에 2014년도에 스마트 교육 매뉴얼하고 수업 지도관 사례집을 직접 만드셨어요. 이번에 제가 선물 받은 게 이건가요? 예, 제가 거기 선물 들은 적이 있죠. 스마트 교육 체험관에 방문하셨을 때에. 아이고, 안타깝게 폐시돼 갖고.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만들면 좋겠어요, 그런 거. 왜 그런 걸 폐시한지 참. 자,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또 우리 또 훌륭한 이게 부산의 스마트 교육 스포터즈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훌륭한 책을 정말 유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책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자료를 올릴 수 있나 그거죠. 근데 저는 이런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이걸 갖다가 이 책을 갖다가 다운받게 제가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 책을 만들어 주신 이 스포터즈 선생님들의 어떤 저작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무한정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이거 보시면 그 하나의 책을 제가 올려놓은 거거든요. 책 한 권 전체를. PDF 파일로 네, 이 PDF 파일입니다. 입금 해놓은 것 같은데요. 예, PDF 파일 전체를 올려놓은 겁니다. 올려놓고 열람만 되게 다운은 안 되고 그런 식입니까? 다운도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운 기능을 이게 빼놓은 거죠.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세팅을 할 수 있죠.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다운 기능을 쏙 뺐습니다. 그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업로드를 그럼 구글 문서에 올린 겁니까? 요거 스크리비드라는 여기 보이시나요? 스크리비드라는 이게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도 네. 요 스크리비드라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이 웹 서비스에서 PDF를 올릴 수 있는 저장 공간을 줍니다. 네. 그러면 저는 거기서 마음껏 PDF를 올려서 또 아까 제가 후자즈를 구글 블로그에 인베드하는 거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인베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베드하는 과정에서 이걸 다운로드를 허락할 것인지 허락하지 않을 것인지 그걸 제가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바로 구글 블로그의 장점입니다. 네, 스크립트가 구글 겁니까? 아니면 다른 회사? 아닙니다. 이 회사는 이게 전자책 전문 업체입니다. 그것도 외국 겁니까? 외국 겁니다. 아주 훌륭한 겁니다. 저는 전자책을 이거 스크리비드에서 다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전자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료 전자책이 많습니다. 이북으로 그러면은 일반 문서를 이북화 퍼블리싱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간단하게. 네, 바로 그겁니다. 퍼블리시해서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모바일에서 접근성은 어떤가요? 완벽합니다. 에러 없이. 모바일 접근성이 완벽합니다. 어떠한 뷰에서도 상관없이. 예, 어떤 뷰에 상관없죠. 왜냐하면 PDF 포맷이기 때문에 한번 이 사이트도 완벽하게 휴대폰에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그거거든요. 반음형 웹을 제공합니다. 스크리비드에서. 화면이 작으면은 작아지고 커지면은 또 크게 보이고. 뛰어나나요? 오토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예, 휴대폰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 PDF 파일을 첨부하면은 열면은 iOS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해서 따로 들어가서 네네. 그 클라우드 속으로 넣어서 클라우드에서 다시 불러넣는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게 이제 많이 불편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구글 블로그와 웹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아주 이제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 이 첨부한다는 거는 옛날 개념입니다. 옛날 개념. 그게 첨부한다는 것은 웹 공간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웹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아무런 그게 어떤 뭐 서버의 부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첨부할 것도 없고 보는 사람도 편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붙여놓은 부분은 인베딩 된 거예요? 아니면 링크예요? 여기 인베딩입니다. 인베딩. 또 그러면은 스크립트에서 인베딩을 이제
주겠네요, 코드를. 코드를 주죠. 네. 코드를 주죠. 그래서 그 코드를 받아서 다시 인베딩 시키는군요. 인베딩 시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은 사실상 뭐 아주 다양한 것들을 거기에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수업 시간에 자료 찾아서 학생들인데 보여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가 그런 것들입니다. 네. 한글 문서를 PDF로 만들어 가지고 예, 공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구글 클라우드에 올라간다면은 네. 모든 전국에 클라우드가 막혀 있잖아요. 그럼 구글 들어가는 순간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네네. 그래서 그게 구글 그 클라우드 개념인가요? 아니면은 이거요. 네. 이거 스크리비드가 지금 학교에서 막혀 있습니다. 그죠? 학교에서 막혀 있습니다. 클라우드니까 분명히 막았을 것 같아요. 네, 막았더라고요. 저도 이걸 예, 막힌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예, 저도 이거 스크리비드 통해서 아이들한테 학습 자료를 많이 공유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리드가 이게 구글이 클라우드네요.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그렇죠. 클라우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근데 클라우드는 다 막혔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지금, 예,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막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한 건데 학교에서 이걸 보신다면 아마 보이지 않을 겁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네. 그 클라우드를 한 번씩 열람을 해요. 네네네네. 구글 크롬의 그 확장 기능에 그 클라우드를 잠깐 열람할 수 있는 위젯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네. 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럼 또 만들어 내가 또 막을 거니까. 네네네. 또 뭐 어떻게 다른 궁금하신 게 또 우리 있을까요? 그렇게 일반적인 네네. 선생님들이 이런 걸 접근해서 만들려면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설명하시는 분이야, 뭐 선생님이야 해보셨고 익숙하신 것들이니까 대체적으로 뭐 스마트 교육에 어디 가서 강의하거나 설명해드리면은 하나만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잘 네. 모르겠으니까 그 하나만 2~3시간에 걸쳐서 설명해달라. 네네네. 그거를 파트별로 나눠서 많이 해달라. 하나도 1시간에 제대로 이해가 안 온다. 네네. 그래서 반발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너는 그거 많이 해봤으니까 잘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못한다. 이 뜻도 이해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시작하냐. 하물며 내도 모르겠는데 학생인데 어떻게 설명하냐. 뭐 이런 것도 참 많았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하기 위해서 제가 대충 통밥으로도 수많은 시간들을 연습하고 붙이고 하셨을 건데 다른 분들 이제 시도를 한다면은 뭐 유튜브 채널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구글의 블로그도 메커니즘을 좀 알아야 되고 네네. 그 연습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국내에는 매뉴얼이 안 나왔다. 제가 그 일주일 6월 15일 날 경기도의 성남외고에서 이제 구글 블로그 연수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게 딱 2시간이면 네. 구글 블로그는 이게 대략적으로 다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시간 반 정도, 네. 2시간 반 정도면 유튜브 채널까지 해서 예,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세미나 할 때 그 자리에서 한번 네네. 시연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한 3시간 정도면 아마 충분할 거로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고 같이 네네. 시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네. 1시간 정도 했네요. 1시간 정도. 네. 아껴놨다가 또 다음에 또 어떤 거 좀 풀어주실래요? 다음에요. 네. 뭐 다음에 또 뭐 다른 것도 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생각을 해보고 또 쌤들한테 뭐 유용한 게 있으면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또 그 부산 지역에 네네.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한번 소개시켜 주셔야 또 제가 다음을 또 진행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학생용이라는 선생님이나 공용이라든지 그런 이런 식으로의 그 강의라든지 내용들 동영상들을 어, 모든 선생님들이 많이 보고 따라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뭐 선생님도 그런 게 동의하시니까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참 한번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네네. 뭐 학교 생활하랴 집 생활하랴 따로 외부 활동하랴 뭐 쉽지 않을 건데 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선생님 또 미국 건너가시는데 미국 가시다 해주실 거죠? 아, 예, 당연하죠. 네네. 불러만 주시면 이제 얼마든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지인하고 같이 나와서 아, 네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같이 얘기하고 같이 디베이팅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쪽에 또 뭐 유용한 정보가 있나 없나 봐서 우리 또 스마트 교육 학회에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양치 친구들 많이 네. 거시기 해서 같이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쉬시고요.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네, 모동중학교 오정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